안녕하세요, 배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EOS R5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EOS R5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바로 영상 카페, 여러분들도 잘 아실 영상 카페 도프룩에서 체험단 이벤트를 신청을 했는데, 운이 좋게 제가 선정이 되어서 2주 동안 EOS R5를 만져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EOS R5의 스펙,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좀 내용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이 될 거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는 EOS R5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영상으로 실제로 보여드리고,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또 역시 영상으로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EOS R5의 스펙 먼저 알아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EOS R5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으셨던 부분이 아마 8K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촬영과 관련된 스펙들이 조금 묻혔었죠. 그래서 지금 제 영상에서는 사진 촬영과 관련된 스펙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소가 4500만 화소예요. EOS R5의 화소는 4500만 화소인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소니의 A7M3 같은 경우에는 2000만 화소 초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은 거의 2배에 가까운 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장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을 해서 대형 액자를 만들거나 화보를 만들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바디 소니 A7M3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잘라내기에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반면에 EOS R5 같은 경우에는 R5로 촬영한 사진 30% 정도를 크롭해내도 대형 액자를 만들 수 있고, 화보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할 때 주변에 대한 것들, 조금은 물론 이제 처음 찍을 때 잘 촬영을 하면 좋겠지만, 주변에서 못 보고 지나쳤던 뭐 지워야 될 것들, 안 나왔어야 될 것들을 편하게 잘라낼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센서랑 프로세서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초당 20연사가 가능해졌다고 해요. 이 20연사, 여러분들 요즘에 연사가 빨리 되는 카메라들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 연사에서 블랙아웃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EOS R5 같은 경우에는 연사를 촬영을 할 때 중간에 화면이 끊김없이 블랙아웃이 없이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ISO, 그러니까 상용 ISO가 51,200 그리고 102,400까지 지원이 되면서, 제가 촬영하는 상황들이 조금 악조건인데 노출이 안 좋거나, 그러니까 어둡거나 조금 신속한 촬영이 필요하거나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랙아웃이 없는 연사 촬영, 그 다음에 상용 ISO가 조금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점으로 남는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EOS R5에는 스위블 액정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EOS R5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도 액정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촬영이 편리해졌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바디 자체에 손떨림 보정 IS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K 녹화가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8K가 그냥 8K가 아니에요. 사실 보통 다른 카메라들 보면 조금 고화질의 녹화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막 크롭을 하거나 어느 정도 뭐 풀프레임이 아니거나 하는데요. EOS R5 같은 경우에는 8K가 풀프레임으로 녹화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더불어서 로우 촬영을 하려면 보통은 외장 레코드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외장 레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EOS R5의 자체적인 녹화, 메모리 카드의 녹화가 가능하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을 보았을 때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카메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출시가 되고 유저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몇 가지 불만 사항들, 그리고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이슈죠. 발열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이슈가 바로 8K를 넣어줬지만 너무 무거워서 활용이 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라이트 설정 기능이 들어간 건데요. 기존에 4K, 8K에서 IPV 촬영이 가능했는데, IPV 촬영도 사실은 조금 무게가 있어요. 용량이 좀 커요. 그런데 IPV 라이트를 놓으면서 용량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죠. 같은 시간을 촬영해도 용량이 반이 나오고 화질은 거의 큰 차이가 없었어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에서 촬영한 영상이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영상의 화질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용량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에 편리해졌겠죠. 그리고 기존의 FHD에서는 120프레임 촬영이 없었는데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120프레임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슬로우 촬영이 필요한데 고화질이 필요 없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죠. 제가 가장 반가웠던 내용인데요. 바로 C로그3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C70과 FX6를 비교를 할 때 C70에서 있었던 C로그3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이오스 R5에 C로그3가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번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영상에서는 C70의 C로그3와 R5의 C로그3 이것들이 과연 차이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스펙과 업데이트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주 영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영상 결과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다음 주 영상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